저 여자대학 다녔거든요. 네. 그 대학에서 저 모르면 다 가짜였어. 하도 이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화려하기보다 좋게 말하면 세련된 거고 세련. 좀 눈에 띈다고 그런 말은 많이 들었죠. 마릴린 먼로 스타일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뭐예요? 그거는 졸업 작품. 저 시대가 저 몇 년? 74년. 74년 제가 그때 태어났을 태어나실 때. 아기 때 응애응애 하실 때 제가 이런 거 했어요. 뭐 선생님 입장에서 롤 모델이라고 할 만한 패션 디자이너 분이 계셨나요? 발렌티노 갸라반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. 발렌티노 갸라반이라는 디자이너가 그 68년에 제크린 오나시스라고 그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이 그리스 선막 왕이랑 결혼할 적에 웨딩 가운을 디자인을 해줬어요. 그 기사를 보면서 프랑스나 미국의 디자이너를 제치고 이태리 디자이너가 해준 거잖아요. 그 이태리로 유학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그 당시에 이태리로 유학을 가는 사람이 있었나요? 없었죠. 제가 78년에 갔는데 디자인 유학은 1호니까.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뭐 해외여행은 절대 못 갈 때고 그쵸. 유학은 꿈도 꾸기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그쵸. 밀라노를 가려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점보라는 비행기가 없어서 큰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비행기 타고 디시텐이라는 조그만 걸 타고 타이완에 가서 타이완에서 방콕을 가서 방콕에서 사우디아라비아, 이락 이런 데서 또 다시 갈아타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갔었어요. 유학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셨다고? 유학 가기 위해서 결혼한 거는 아니고 저희 친정아버님이 그때는 다 완고하시다는 게 네네. 보수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유럽을 가느냐. 그리고 나는 외국 사회는 보고 싶지 않다. 그러셔가지고 결혼을 하면 유학을 보내주시겠다고 유학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지. 그러니까 50년 전 얘기니까 그쵸, 지금의 사회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시절이죠. 그럼 그 당시에 선택한 학교가 마란곤이라고. 마란곤이 예. 유명한 곳인가요? 지금 유명하죠. 지금 유명하고. 맨날 전 녹음기를 하나 들고 갔어 학교에. 그래서 말귀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 거 녹음해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 리피트해서 쓰고. 그래서 정말 쥐나게 공부했죠. 돌체. 네네네. 그 도메니코 돌체가 이렇게 클래스메이트였어요. 아, 돌체가. 친하지는 않았어요. 그 친구 별로 말이 없어서 친할 새가 없었어. 지금은 거의 이태리의 가장 탑. 네. 왜냐면 그분들이 데뷔했을 84년에 데뷔했어요.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제가 84년에 낳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둘째 낳고 젖 먹이고 있는데 이태리에서 온 잡지 보니까 거기 도메니코 돌체가 데뷔하는 패션쇼 했다고 기사가 커다랗게 났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지. 워낙 제 꿈은 이제 외국 유학해서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제 뿌띠그를 갖는 게 꿈이었는데 그거는 못 해봤죠. 근데 그거 못한 건 지금 하나도 후회가 안 돼. 그거보다 훨씬 제가 다양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했고 아들도 둘 낳았고 다양하게 살아봤잖아요.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가신 분들도 흔치 않을 그런 시절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내가 패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보통 용기 갖고는 안 되는 일인데 무모하지만 진취적인 거죠. 가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갈밭을 매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또 그래도 내가 감으로 해서 길이 생겼잖아요. 귀국 후에는 그럼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신 건가요? 처음에 이제 저한테 잡 오퍼가 온 게 이른바
대학에서 이제 강의해달라고. 그리고 국립극장, 국립국악원 이런 데 이제 자문하고 무대상 쪽으로. 그다음에 큰 패션 컴퍼니에서 이제 자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으로 있었죠. 에스케아라는 토탈 패션 하는 회사에 고문으로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또 갔었고, 또 포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젊은 애들 브랜드 런칭하는 회사가 있어요. 거기 또 갔었고. 제가 막 잡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일이 저한테 그냥, 그리고 이제 한 행사 하나 맡아서 디자인 해드리면 또 그다음에 또 그다음 일이 또 찾아오고. 어쨌든 당대 최고로 잘 나가는 디자이너이셨고 또 명품 바이어. 그러면 그때 혹시 연봉이 어떻게 됐을까요? 30년 전 연봉을 뭘 물어보셔. 그래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제일 대충. 많이 받았죠. 그때로는 요새는 역대 연봉이 요새 많잖아요. 그때 그렇게 받았죠. 억대로. 30년 전에 억대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한테 주는 계약금이 한 뭐 1억 뭐 이 정도였을 때,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죠. 이제 이번에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아시나요? 네네네. 그때 이제 개폐회식 의상 제가 다 디자인했었고. 개폐회식 의상이라는 건 그 게임 개회식 할 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입은 입고 옷. 나오신 옷. 다요? 다지.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하는 큰 행사니까 우리나라 그 고유의 의상, 색깔 이런 거를 이제 디자인에 접목시켜가지고 굉장히 평가를 좋게는 받았어요.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빅 이벤트인데 거기에서 총괄이면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진짜 커리어 하이를 찍으신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저는 근데 그때는 너무 재밌잖아요.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를 대한민국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신나게 1년 동안 막 디자인해가지고. 그때는 지금하고 시대가 다를 때니까 참 가시밭길이었죠. 그렇죠.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있었어요. 조직위원회에서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위촉을 받아서 해드리니까 얼마라고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산 안에 디자인 비는 따로 없었어요. 난 디자이너 대접을 받고 싶더라고. 그래서 아니 나는 할 수 있지만 난 디자인 비도 따로 주고 제작 비는 그럼 따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는 안 된다.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곤란하다.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걸 뭐 제가 가서 찢어버리든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세게 나갔지 뭐. 그냥 찢어버릴게요. 뭐 상관없으니까. 그때 그 조직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. 건국 이래로 국가예비비에서 디자인료를 받으신 분이 처음이니까 이건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. 여기서 자랑 한번 해보네. 이 프로에서.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래서 받았죠. 그때 제가 한 500만 원 받았거든요. 중견간부 월급이 한 30에서 50만 원. 제가 1년 고생한 거에 비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조직위원회에서는 저에 대한 예우를 해주시느라고 노력을 하신 거죠. 그 백화점에서도 활약을 하셨다고. 90년 초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 자율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외국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와서 팔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하던 백화점에서 이태리 브랜드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거를 핸들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유수의 백화점 사장님이 찾으시다가 이제 그 레이더에 제가 걸렸지.
이제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좀 몸값이 비싸졌죠. 그 백화점이 그야말로 강남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고 그래서 제일 네. 고급 백화점. 네.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이태리에 가서 이제 그 외국 브랜드의 대표들하고 협상을 하고 뭐 이태리에서 공부하셨고 그런 쪽에 워낙에 잘 아시니까 선생님이 가셔서 얘기를 하면 함부로 못했겠죠. 한국 시장하고 이태리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. 네.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아무리 사라 그래도 이건 우리나라 여자분들한테는 안 어울린다. 안 어울린다. 그런 걸 제가 더 잘 아니까. 어떤 브랜드들이 있었나요? 그러니까 막 이태리의 탑 네. 브랜드는 네. 막스, 네. 뭐 알레, 모자는 볼스티노 다 했죠. 그 네. 당시로는.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백화점에 일종의 명품관을 그치. 이렇게 만드신 거네. 그치. 네. 이태리 유럽은 왜 그 나라마다 옛날에 그 기사가 있잖아요. 네네. 어너러블 라이트. 어쩌다 보니까 한국 사람 여자로는 제일 처음 받은 그 훈장증이지. 아, 이탈리아에서. 이탈리아에서. 네. 그 이탈리아에서 공식 인정한 어쩌면 인정받은 귀족이죠. 음. 귀족이에요 나. 귀족이에요. 아까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안에 있는데 아뭐 있는 거였어요? 뭐 이게 이제 덮어놓으신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소울푸드가 너무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한번 보죠. 네네네. 파스타스? 파스타스? 아, 건빵. 이게 왜 빵이요? 보통 군인들한테 소울푸드가 건빵인데 이 구황식품 군인들이 저기 행진할 때 먹는 거잖아요. 이게 원래 하나 먹으면 이제 안에서 불어가지고 속이 든든하고 제가 참 별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둘 키우면서 네네. 일하면서 얼마나 역할이 많아요. 아이고 생각만 해도 숨차네. 5시 반에 일어나서 애들 깨우는 게 한 6시 반, 7시. 도시락, 그땐 다 도시락 쌌어요. 난 또 도시락에 편지도 써서 넣어줬어. 그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저 출근할 준비 해가지고 5시, 6시쯤 퇴근하면서 그 다음날 먹일 또 장을 봐야 되잖아. 남자애들 둘만 키우니까. 학교에서 오면 같이 저녁 먹고. 그때도 저는 맨날 이렇게 요청이 많았어. 그러니까 칼럼을 많이 썼어요. 그러니까 패션 칼럼 같은 거.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때는 난 1시쯤 잤어요. 그러니까 4-5시간뿐이 못 잤죠. 좋게 말하면 욕심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미련한 거지. 그걸 다 하려고 애를 쓰니까. 결국은 시간을 아끼는 수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 건빵이에요. 먹으면 든든하다고. 네. 시장 길을 덜 느껴요. 제가 오늘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직도 굉장히 날씬하세요. 이유가 젊으셨을 때 너무 건빵을 드셔요. 영양 보충이 안 돼서 영양결. 건빵을 이것만 드셔가지고 저희도 하나 먹어볼까요? 오랜만에. 네. 얼마나 구수한데. 이거 별사탕 왜 있는지 알아요? 우유인 거예요? 이유가 있어요 이게.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아마 또 이거만 먹으면 뻑뻑하잖아요. 뻑뻑하니까 어떤 건 네, 뻑뻑할 때 요거를 같이 하나 같이 먹으면 침이 좀 돌면서 그러면서 좀 네. 덜 뻑뻑하죠. 네, 들뻑뻑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잘 넘어가는 게 네, 있어요. 건빵이 사실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막 뭐 비싼 음식은 아니었잖아요. 비싼 음식 아니었죠. 네, 굉장히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지. 가장 싼 거. 음식 중에 하나인데 돈은 많이 아끼셨겠어요.
왜냐면 이걸 껴는 거면 아니 식사를 한 끼 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밥 먹고 뭐 우리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도 밥도 사주고 뭐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점심 이걸로 먹으면 돈을 많이 모으셔서 확실히. 그때 너무 바빠서 잠깐 그 틈을 내 가지고 이 건빵을 드시던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? 애쓴다. 아, 꿈도 못 놓고. 나는 어렸을 때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지. 또 아버님이 결혼부터 해야지 된다고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. 결혼하고 나니까 또 우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 결혼만 해주면 애 안 낳아도 좋다 그러더니 아들 둘 낳았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 역할이 너무 많잖아. 근데 그 역할도 못 놓고 내 꿈도 못 놓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렇게 계속 밸런스 맞추려니까 얼마나 애쓰면서 사는 거야 진짜 동동거리면서. 그러면서.